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기죠. 네. 수익률이 주가랑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최근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이상한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ETF는 급등을 했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ETF는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주가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종목 주가가 5% 오르면 10% 정도 오르고 5% 내리면 10% 정도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이닉스 관련 ETF에서는 이 공식과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제 하이닉스 주가가 8%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에이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오히려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어제는 하이닉스 주가가 15% 넘게 급등했지만 전날 급등했던 해당 ETF는 27%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던 가격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방향을 맞추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네, 그제 해당 ETF는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생긴 시장 빈틈에 대량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당시 이 ETF 실제 가치는 16,000원 정도였는데요. 장 막판에는 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거의 2배 가격에 거래된 겁니다. 이렇게 실제 가치와 시장 가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괴리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괴리율은 85%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장 마감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반까지는 그날 종가를 정하는 동시호가 시간인데요. 원래 ETF에는 가격이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LP, 우리말로 풀면 유동성 공급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효과 시간에는 LP가 반드시 주문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때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당시에 실제 가치 근처에서 팔겠다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더 높은 가격에 나와 있던 물량까지 차례로 체결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동성 완화 장치 VR까지 발동됐고 종가 결정 시간도 2분 더 연장됐습니다. 당시 일부 증권사 LP들은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물량을 빼버렸는데요. 즉 방어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량 매수 주문이 위쪽으로 체결되면서 순식간에 50%가 폭등하게 된 겁니다. 네,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건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아직 조사 중이라서 이 책임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요. 거래소는 LP 대응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VR까지 발동된 비상 상황에서 LP들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주문을 걷어들인 것 아니냐는 건데요. 거래소는 조사 결과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례평가에서 감점하거나 운용사의 LP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거래소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ETF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따라가는 상품이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또 다르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가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급등 종목을 따라 사거나 급락했다고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섰다가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주가 방향뿐 아니라 실제 가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괴리율도 함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줄어들었던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늘어났는데 특히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가 인기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특히 반도체 ETF를 좀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ETF는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나 자산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상장이 돼 있어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됩니다. 또 적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이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인 채권이나 원자재, 금, 원유까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다가 이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6월 200조 원을 넘긴 뒤 불과 10개월 만에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단일 종목 하다 보면은 잃을 때 크게 잃을 경우도 많아서 결국엔 좀 똔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ETF를 많이 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폭발적으로 성장한 ETF가 이른바 6,000피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ETF가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이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편입 여부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활용한 단기 매매가 급증한 것도 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매가 많은 경우에는 좀 손실이 더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것은 우려를 좀 하고. 다양한 테마주가 출시되지만 보유 비중을 보면 유사한 구조인 이른바 복붙 상품들도 많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의 과열 경쟁 속에 과장 광고가 늘고 있고 해외 ETF는 환율 영향으로 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